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강의를 듣고 우리가 강의를 듣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듣습니까? 궁금하니까 듣잖아요. 궁금. 저 무슨 말을 할까?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 궁금도 하고 기대감도 있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시설관리 현장에 들어오던 어떤 직장생활에서 또는 내 삶에 있어서 왜 내 생각대로 안 될까? 작전의 실패죠. 작전의 실패.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많잖아요. 시설관리 직원들이 많은데 특징이 뭐냐? 결혼을 많이 안 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이 적은 거예요. 다 결혼 못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 격리 직원들 있거든요. 격리 직원들이나 서무가 있잖아요. 시설관리에도 꼭 핵심 홍일점이 있습니다. 홍일점이 누구냐면 여직원이 있어요. 여직원들이 채용돼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죠. 시설관리 현장에서 여직원들은. 그러나 여직원들이 업무가 조금 편합니다. 자, 남자들이 득실득실 하는 세상 아닙니까? 여직원은 혼자인데 남자들이 득실득실 한다 이거지. 여직원이 유부녀가 아니야. 만약에 아가씨가 채용돼 있어요. 그러면 아주 그냥 그 아가씨는 복받은 아가씨가 됩니다. 만약 30명의 직원이다 그러면 30명 직원에 둘러싸여 가지고 관심도 받고. 그런데 그 여직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설관리 직원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다 알잖아요. 급여도 계산해주고 다 하니까 결혼 상대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지나다 보면 누구의 소속이 되어 있어. 이 여직원이 자기가 갑질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을이 되어 있어요. 어떤 놈에게 잡혀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기기사를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고,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 또 취득해서 직장에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기사를 땄다고 아니면 무슨 자격증을 땄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어요. 시설관리에 와서 내가 일을 진짜 잘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고치지 못하면 백날 백번 해도 자기는 능력이 오르질 않습니다. 내 능력을 올리는 방법. 운전면허증을 가졌어. 운전면허증을 왜 갔습니까? 운전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운전면허증을 똑같이 땄는데 어떤 사람은 잠시 얼마 후에는 어떤 차를 뭐냐면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외제차를 몬다. 자가용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외제차 자가용을 몰고 있는데 본인은 어떤 차를 모으나 매일 그냥 모닝이면 나쁘다는 거 아니죠. 모닝 우리 옛날 말로 하면 프라이드 좀 소형차, 국산 소형차를 몰고 있는데 어떤 놈은 보니까 저 새끼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막 저지르면서 그냥 좋은 차를 모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허세 부리는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이상의 그 단계를 밟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생각이 완벽하게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지. 삶의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지. 삶에. 어떤 놈은 보니까 저 새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여자를 진짜 잘 꼬셔요. 그리고 쉽게 장가를 가버려. 나는 왜 이래 안 될까? 안 돼. 되는 게 없어. 무슨 차이일까요? 생각의 차이죠. 생각이.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와버립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전기기사 관련 부분을 우선 얘기하는 거니까 전기기사 부분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기기사든 기계기사든 소방기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 와가지고 우리가 근무를 하잖아요. 근무를 하면 본인이 직원에서 매일 직원만 할 거 아니잖아. 반장, 주임, 그 다음 소장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장이 없는 데는 부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장 되기는 쉽지 않겠죠. 사장은 자기가 그냥 차려야 되고 지금은 내가 남에게 소속돼야 되고 그러면 직원은 그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 밑에까지 올라가는 거지. 밑에까지 빨리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 빨리 올라가는 방법. 그 방법은 내가 배운 거, 아는 거, 모든 것을 일단은
스톱시키는 거예요. 스톱시키는 거. 아니, 저 새끼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저거. 자, 전기기사로 왔습니다. 우리 전기기사 하면 자꾸 수전설비 부분에 대해서 뭐 오만 것을 집중시켜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매일 그러잖아. 우리가 직장 생활 들어갔을 때 수전설비 부분이 내가 일하는 범위, 시간 범위에서 8시간 시간 범위다. 8시간이라고 했을 때는 수전설비 부분이 30분도 안 돼. 일하는 일의 분배로 치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뭐냐? 시설관리 부분에서 그냥 감시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감시하는 부분들이. 기사든 전기기사든 마찬가지. 그리고 기사는 실제 방재센터나 어디서 내가 조명 관리도 하고 쭉 해서 감시하는 부분들이 50%를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운전. 그다음 운전은 뭐 매일 가서 그냥 버스 운전하듯 자동차 운전하듯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딱딱딱 버튼 눌러버리고 자동 제어로 운전해버리고 불은 켜져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몇 분 되지도 않아요. 딱딱딱딱 하면 그거는 그날 하루 일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감시가 50%, 운전이 10%. 그러면 60% 지나잖아요. 그 다음 작업. 허드렛 일 작업. 우리가 예전에는 조명 교체가 많았습니다. 형광등 교체한다, 한다. 지금 LED로 싹 바꿨잖아요. 그럼 조명 교체라는 게 없고 기구 교체가 많지. LED 고장나면 그냥 통째로 교체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갈아 끼는 일보다는 통째로 교체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수전설비 부분에서 전기기사가 공부하면서 배운 기술이 뭡니까? 수전설비 전체를 다루는 거잖아요. 전기기사 자격증에서 다루는 거는 발전소에부터 송전설로, 배전설로, 부하 말단까지 쭉 있는데, 우리가 전기기사 취득을 해서 시설관리로 갔다 했을 때 다루는 부분은 몇 번 얘기하지만 다루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수전설비 관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정전 관리하는 부분 하나 있고, 정전 관리하면은 정전 관리할 때 차단기를 어떻게 올리는가, 무슨 배전반 문을 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발전기 가동되면 발전기 가동됐을 때 발전기 가동되고, 그 다음에 연료 채워주고, 그 다음 발전기 가동, 내 발전기가 몇 시간 가동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만 전기기사는 핵심을 딱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건 매일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기름 채워놓으면 발전기 기름이 한번 채워넣어요. 정전 안 돼요. 그러면 1년, 2년 내내 쓰는 겁니다. 한 번도 소모가 안 돼. 거의 소모가 안 돼. 일부러 소모시키기 위해서 비상발전기를 몇 시간씩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한 달에 5분씩 하면 20분 돌리는 거죠. 한 달에 20분. 예전에는 수전설비를 전압전류 체킹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아날로그 시대에서 우리가 근무할 때는 디지털 계저인기라는 거, 그 다음에 자동 검침 기록 이런 장치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전실 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다 적고 한 거야. 종이에 적고. 또 근무하면서 별 일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매일 적고 그냥 일지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장에 오시면 저 직원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한전 파워 플래너에 대해서 아냐고. 모른대요. 지금은 100% 다 돼 있습니다.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정 모르면 한전에 어디에 물어보느냐면, 한전은 요금 관련 부서 같은데 물어보면 될 거예요. 한전 파워 플래너라고 딱 치면 인터넷에서 뜹니다. 바로 그냥 떠요. 네이버에 치시면. 네이버에서 한전 파워 플래너를 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고객번호 치라고 나오고 비밀번호 치라고 나왔죠. 로그인. 회원가입은 전기기사 명의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기요금의 고객 수용과 번호가 있습니다. 08, 18, 58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 8자리가 돼요. 그 수용과 번호를 아이디로 넣고, 그 다음 비밀번호 넣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전기기사 본인 명의로 하는 겁니다. 본인 명의로. 그리고 본인이 처음 시작하면 본인 명의로 하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본인이 다시 자기 명의로 아이디 가입해서 그걸 해보는 겁니다. 고객 수용과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파워 플래너를 너에 들어가면 우리가 역률 계산부터 유효전력, 무효전력, 15분마다 모든 검침 기록을 다 해줍니다. 검침을 다 해주고 거기에 엑셀로까지 다 출력도 할 수 있게끔 분석까지 다 해줘요. 우리 전력 분석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력 분석기가 필요 있어요. 전력 분석이 뭡니까? 그럼 어떤 MC 집안의 삼상 부하 불평령을 뭐 아는 게 전력 분석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력 상황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그게 전력 분석이잖아요. 한전 파워플랜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거 하나 해버리면 이미 수전 설비 관리는 다 되는 겁니다. MOF에서 뭐 무슨 계란계 승률, 배율 계산하고 막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일이 이제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유효전력, 무효전력 가지고 역률 계산을 해보면 이제 맞지 않습니다. 그 검침,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 딱 총 값만 가지고 내가 역률 계산 딱 해서 뭐 93%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 값이 맞아야 되거든요. 실제 역률하고 안 맞아요. 한전에서 계산하는 역률은 지금은 이제 진상, 지상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심야하고 역률 시간, 우리가 전력 시간대 요금을 심야 전력하고 주간 전력하고 나눠 가지고 구분을 해서 역률도 딱 별도로 역률 유지 기준을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시간에 검침을 해가지고 그 시간 검침량을 가지고 역률 계산을 해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유효전력, 무효전력 하는 거하고 한전에서 계산한 역률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유리합니까? 우리 계산한 게 틀려. 우리가 계산한 게 낮아. 한전에서 계산한 역률이 그러니까 왜 이 역률이 높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률 관리는 거의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은 역률을 다 맞춰서 관리가 되고 그다음 여러분들 현장에 뭐 콘덴서 같은 게 다 제대로 장착이 돼 있어서 역률은 거의 다 95% 이상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률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의 핵심은 뭐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 생각을 깊게 가지 말라. 어떤 분들 제가 무슨 기술적인 걸 가르쳐 드리면 그게 우리 일의 전부인 것처럼, 아니면 정답을 저를 맞춰야 되는 거, 법을 맞춰야 되는 거, 법규를 준수하고 정답을 맞추고 똑바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본인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못 잡는 거야. 왜?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그럼 오늘 해결이 안 돼.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빨리 그것은 적어 놓고 이거는 시간 날 때 어떻게 풀어보자.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보고 그 다음 급한 것부터 일 처리하고 그 다음 매일 일만 쫓아다니면 뭐합니까? 좀 쉬는 거지. 조금 여유를 갖고, 시설 관리에 우리가 근무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여유를 갖자는 거지. 여유를 쭉 갖고 일하고, 오늘 이거 모른다 막 이거에 집착을 하면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본인이 빨리 진급하는 방법, 빨리 크는 방법은 전기 우리가 시설관리 현장에 왔을 때는 감시 운전, 내가 아우트라인을 빨리 익히는데 중점을 두고, 그 다음 그 현장에 어떤 분위기, 그 다음 조직, 여러분 동료들하고 그렇게 해서 동료들하고 친숙하는데 중점을 맞춰야만이 본인이 빨리 재밌게 행동되지. 가면 뭘 알아야 되지 이렇게 하면 힘듭니다. 아는 것도 다 까먹는 거예요. 아는 것을 다 집어열려고 하지 말고, 장 모르는 부분은 요즘은 유튜브도 찾고 네이버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하고, 아웃라인을 잘 익히는 사람이 포괄적으로 많이 아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양 선생님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 근데 아웃라인을 잘 어디에 가면 빨리 전체 현장에 내가 둘러보는 걸 좋아해요. 싹 둘러봐서 내가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안 할까. 매일 우리가 잘 돌아가는 설비 뚜껑 열고 뭘 할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현장에서 해줘야 될 일이 뭔지 내가 해줘야. 전기기사니까 전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풀도 깎고 잔디도 깎고, 그 다음 개선할 거 있어. 그런 거 있으면 아이디어 좀 생각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제일 핵심 부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근로자로 근무할 때 제일 핵심 부분이 뭐냐면 문서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문서 능력. 내가 문서 하니까 일지 쓰고 뭐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일단 그거라도 할 때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를 익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키워놔야만이 본인이 커갑니다. 한글은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 보고서. 어떤 내가 고장 났어.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 그럼 보고서를 어떻게 잘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여기서 머무르느냐, 문서 능력이 좋아가면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보고서에 아는 게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로 막 그냥 아는 척하고 말이야, 뭐 저러면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남한테 지적질하고, 뭐 떠드는 거는 허풍밖에 안 됩니다, 허풍. 그건 허풍이에요. 나의 진가는 어떤 데서 나오느냐, 어떤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겨서 이걸 해결할 때 말로 어떻게 하는 거이잖아요. 여러분도 막 말로 막 이렇게 해대면 듣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럴 때 문서로 쫙 해서 제일 첫 장에는 간단하게 개요, 그 다음에 요지 몇 자, 그 다음 결론, 이상 있다 없다, 어떻게 해결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침 서류는 어떻게 한다, 그것에 보충 설명 서류니까 부침 서류는 양이 많아도 되고 나의 주관적으로 작성을 해도 돼요. 첫 장을 문서를 쓸 때는 본인 주관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남들이 모두 객관적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객관적, 주관적을 하는데 하여간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자격을 땄어. 그러면 어떤 현장에 들어갈 때, 야, 저거 현장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지? 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전 설비를 모르니까 저길 못 들어갈다가 아니고, 이력서 쓰거나 뭘 할 때 무작정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들어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정 모르면 이들아 양 선생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초대해. 밤에 양 선생님 도와주세요. 서울을 가든 어딜 가든 양 선생님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불렀잖아. 그러면 비행기 값 주고 내가 배울 거잖아요. 그러면 뭐 호텔비 주고 그 정도로 투자할 정도로 정신력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똑똑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잘나지도 않았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전기 학원에 가서 전기 기사 따려고 제주도에서 배 타서 갔습니다. 배 타서.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배낭에 책 몇 권 넣고, 그 책으로 되는 줄 알았지. 가보니까 그 책은 아니더라고요. 학원에 문제지 주더라고, 문제지 주니까 그 책은 필요가 없는 책 됐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지 주니까 어떻게 거기서 시키는 게 다 배워라. 남 시키는 대로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개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 실무에 가서도 시키는 대로 해서 시키는 대로 고집대로 한 거 아니고, 뭘 알려고 팔려고 판 게 아니고,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수저 설비는 뭐 거들떠 볼 수도 없었고, 아는 지식도 다 까먹고, 뭐 파워 퓨즈가 뭔지, 한류형 퓨즈가 뭔지 다 까먹는 거예요.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사람의 진가는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에 따라서 판단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면 뭐 전등 교체도 있고, 뭐 전원 분리하는 것도 있고, 그런 작업도 가끔 생기고, 그 다음 뭐 허드렛 일도 생기고, 미화 업무를 도와줘야 되는 부분, 기계 업무를 도와줘야 되는 부분, 아니면 내가 전체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런 아웃라인을 잘 봐뒀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면 나는 크고, 그 다음 아무 현장이나 부담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나 변전실 관리를 못해가지고 취업을 못할 것 같아. 내 변전실이 됐을 때는 그거 익히는데 일주일이면 다 익혀요. 다 익히는 거야. 그 쏘가지까지 필요 없어요. 쏘가지까지 다 한다 해도 일주일이면 익혀요. 만약 하려고만 하면.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지 않습니까? 내가 전기기사가 제일 두려운 부분이 수변전실 관리인데, 수변전실 관리는 실제 할 게 없다. 만약에 그 중에서 수변전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조금씩 시간을 갖고 내가 풀어가야 되는 문제고, 잘 돌아가는 현장에 가서 내가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또 인수인계 하는 현장, 처음 인수인계 신설하는 현장에서는 어떤 공사업체하고 안전관리자하고 같이 해서 그걸 다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버리니까 문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발생하는 것은 부하 설비에서, 수전 설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전부 건물 외적인 부하 설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하자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일 처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내 업무의 진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들 많이 구하시잖아요. 직장들 많이 구하는데 그 직장 구하는 곳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일단 들어가는 데 집중해라.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데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해서 거짓말 해도 됩니다. 그래 놓고 들어가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그건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뭐 뽀록 났어, 뽀록 나면 자르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꼭 가라는 게 아니고, 본인의 생각을 바꿔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발목 잡혀가지고 전진하는 것을 뭐 하지 말라. 해결할 거 많아. 혼자 고민하다 보면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그럴 때는 그걸 뒤로 제껴놓는 거예요. 제껴놓고 처리할 거 먼저 하고 나중에 문제를 푸는 거지. 기사 시험 볼 때도 답을 내오라 뭘 하라면 답은 안 외우고 뭘 붙잡고 그걸 해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빨리빨리 답 외우면서 쉬운 거 먼저 풀어가고 답을 먼저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유를 알려고 해야지, 답을 외우지 않고 이유 먼저 하려고 하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을 먼저 3번의 답, 2번의 답, 1번의 답 그렇게 해서 답의 위치를 먼저 알고 나서 이유를 알려고 그래야 돼.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빨리 문제 보면서 답을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유를 알려고 그래야 돼. 이유 먼저 알고 그걸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면 실기는 떨어지는 겁니다. 기사 실기 시험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실무 와서 쓸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즉 뭐냐? 실무 와서는 이해를 많이 하면서 일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기사 시험 푸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서 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답 외워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실무와에서 쓸 게 한 개도 없다. 실무와에서 기사 시험에서 우리가 자격에서 공부했던 걸 와서 써먹을 게 없어요. 아유, 다 아는데 왜 써먹을 게 없어요. 그러는데, 그것은 어떤 자격시험이다, 자격시험. 그래서 새로 와서 배워야 되고, 새로 와서 이해해야 되고, 거기서 이해하지 말아라 이거지. 자, 오늘 두섭씨 여러분들한테 쭉 얘기를 했는데, 현장 와서 우리 기사가 우리 현장에 와서 오늘은 제가 핵심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쉽게 하자 이거지, 쉽게. 예, 어렵게 하지 말고, 모든 거는 쉽게 합니다. 오늘 못 넘어가고 막 삑삑 울리고 하면 일단 꺼놓고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